안녕하세요.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베디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카운터를 베릴로그로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FPGA에서는 카운터로 시작해서 카운터로 끝난다 할 정도로 이제 로직 구현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스테이트 머신 또한 이제 일종의 조건이 달린 카운터이고, 이제 출력을 예를 들어 또 10MHz짜리를 이제 FPGA 보드에서 클럭으로 입력이 들어오는데, 이제 출력으로 5MHz의 클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이 또한 카운터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로 작성된 카운터에 입력되는 실제 주파수의 값을 알게 되면 그것은 이제 카운터이자 바로 타이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1Hz를 가지는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면 타이머를 1초에 한 번씩 펄스를 이제 엣지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운터의 이제 값이 이제 0에서 59까지 값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바로 초시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심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카운트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심을 켜주시고요. 파일을 추가해주세요. 뉴 파일에 베릴로그 그리고 4비트 CNT 4비트 점프 그리고 생성되어진 그 CNT 4비트라는 이름을 가진 베릴로그 파일을 열어주셔서 메모장에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카운터가 클럭의 입력으로 작동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리셋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셋을 이제 NRST라고 정해줄게요. 이 NRST의 뜻은 리셋 시그널인데 앞에 N이 붙죠. 액티브 로우라는 뜻입니다. CLK 같은 경우는 클럭이 0에서 1일 때 작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리셋은 입력이 0일 때 리셋이다 해서 이제 앞에 N자를 붙여서 액티브 로우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해주게 될 카운터 아웃의 값을 아웃의 시그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와이어인지 레지스터 타입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요. 아웃은 플립플롭으로서 이제 저장되어지는 메모리 개념이기 때문에 아웃풋 레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듈의 끝을 나타내는 엔드 모듈을 적어주시고요. 이제 클럭이 포즈엣지 이제 상승하는 라이징 엣지일 때 오레이즈문이 실행이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실행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 아웃의 값에 플러스 4B 001을 해서 이제 1씩 더하는 게 돼요. 이제 마치 루프에서는 시어너의 루프에서는 이제 한 번 루프가 돌게 될 때마다 그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너 같은 경우는 루프를 돌게 되면 이 루프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도는지는 프로그래머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RTOS 같은 개념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FPGA 같은 경우는 그 루프라는 것이 반드시 클럭에 싱크가 되어져서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클럭이라는 신호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신호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Hz면 10Hz, 1kHz면 1kHz. 이 주파수의 그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ppm 단위로 적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에서의 루프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카운터를 설계해낼 수가 있습니다. FPGA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아웃의 이전 값과 1을 더해서 이제 그 다음 아웃의 값을 저장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아웃의 초기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초기 값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죠. 그렇다 해서 베릴로그에서는 이 초기 값이 무조건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셋 시그널을 통해서 이 카운터의 초기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시티비티 리스트에 시그널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클럭과 리셋인데요. 클럭은 이제 포즈 엣지, 라이징 엣지에서 이 오레이즈 문이 한번 작동이 될 거고, 또는 리셋이 이제 폴링 엣지에서 오레이즈가 또 작동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클럭으로 인해서 오레이즈가 작동한 거랑 리셋에 의해서 오레이즈가 작동한 거랑 그 작동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if 문으로 이제 그 작동을 한번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클럭에 의해서 엣지가 뜨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 if 문이 한번 걸리게 될 텐데, 이 if 문에서 리셋의 값이 현재 1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0이 되었다고 한다면 얘가 네거티브 엣지, 즉 falling 엣지에서 작동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클럭에 의해서 작동이 됐다라는 뜻은 리셋의 값이 0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if 문에 걸리게 되면 이제 not gate로 인해서 이 조건문에 걸리게 되지 않겠죠. 그럼 이제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의도했었던 레지스터에 1씩 더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적어주고, 이제 이 리셋 부분에 레지스터를 초기화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심에서 합성 컴파일을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 볼게요. new 파일에 cnt 4비트 tb.v 먼저 4비트 모듈을 통해서 인스턴시에이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복사해 오셔서요, dut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신호들에는 앞에 점을 붙여주어서 이제 테스트 벤치의 시그널과 카운터 4비트의 베릴로그 모듈과 연결해주는 준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시그널들이 만들어줘야지 될 텐데요. CLK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저 이제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넣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언급하고 가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CLK는 테스트 벤치의 CLK 레지스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점 바로 우측에 붙어있는 ECLK는 테스트 벤치의 CLK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비트 모듈의 CLK,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선으로 연결해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문을 사용을 해서 클럭을 만들어 주고요. CLK의 처음 값이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CLK의 값을 반전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리셋 시그널이 입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리셋 시그널을 또 만들어 줄게요. 리셋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FPGA 모듈이 처음 시작되면 파워온 리셋이라 해서 모든 디지털 로직들의 리셋 시그널을 인가함으로써 모든 모듈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RST의 값이 이제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값을 이제 0의 값을 줘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딜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0나노세크 이후에 리셋 시그널을 하이로 바꿈으로써 이제 리셋을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벤치를 컴파일을 해주시고, 이제 성공적으로 잘 컴파일이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시그널들을 활성화해 주시고, Add Wave 또는 Add Wave New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웨이브에 추가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아웃의 시그널이 이제 제가 실수로 이제 잘못 선언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합성을 해서 넘어와 볼게요. 테스트 카운트 모듈에서는 이제 제대로 아웃의 값을 레지스터로 이제 4비트 위드로 잘 선언을 했는데, 이제 테스트 벤치에서 아웃의 값을 4비트가 아니라 1비트로 제가 실수를 해서 선언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해주고 컴파일 해주고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테스트 벤치. 그러면 이제 마우스 휠을 돌리셔서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그 리셋이 이제 로직이 0인 경우, 즉 액티브 로이기 때문에 이제 베릴로그 모듈에서는 if문에 이 부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폼에서도 아웃으로 4비트에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리셋 시그널이 이제 하이로 떠서 이제 리셋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값이 출력되는 때는 이제 클럭이 라이징 엣지가 뜨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값이 1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클럭 엣지에 맞추어서 카운터 값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언제까지 증가가 되느냐 하면은 이 4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 값인 15까지를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헥사로 표시하면 이제 F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증가하게 되다가요. 이제 F라는 이제 맥시멈 값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심에서 메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고자 하는 이 시그널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레딕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바이너리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데시멀로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시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인티저 개념으로 해서 그 마이너스로 잘못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unsigned 인티저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값이 15까지 증가가 되었다가 0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클럭은 주기를 이제 라이징 엣지하고 라이징 엣지를 이제 15, 25 정확히 10나노세크의 주기를 갖는 주파수가 되는데요. 이 10나노세크가 아주 정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밀한 주파수를 사용하여서 카운터를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카운터의 정밀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카운터의 그 정밀도는 MCU가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종류의 그 정밀도인데요. 왜냐하면 MCU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카운터만 증가가 되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인터럽트가 생기면 인터럽트도 처리해주고 와야 할 것이고, 와중에 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또 타이머 인터럽트까지 확인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한 이제 장치들의 인터럽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카운트의 값을 이제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데 MCU가 이제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다른 인스트럭션을 먼저 몇 개 더 실행해주고 오느라고 펄스는 여기서 떴는데 실제로 이제 값이 출력되는 건 인터럽트 걸린 인스트럭션만큼 소비되어진 시간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딜레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정확히 딱 어느 시간 동안만 딜레이가 된다 한다면 그건 또 의외로 또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MCU는 이러한 이제 딜레이가 오히려 줄어들지 딜레이가 늘어날지 정확히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FPGA는 이제 정확히 하드웨어 로직으로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개념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 싱크가 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작동을 하더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